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검사 반복 지적 사례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한국정기안전공사 전력교통검사처 송배전검사부에서 사업용 송변 배전 정기 설비를 대상으로 사용전 및 정기 검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였던 주요 검사 사례들을 소개하고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검사 업무의 객관성 확보 및 대내외 신뢰도 증대, 전력설비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검사 반복 지적 사례 변전 설비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사항은 진공 차단기 코로나 발생 개선사항입니다. 먼저 그럼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공기는 보통 절연물이라고 취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절연 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방전은 공기 중에서 대전체 간의 전개가 현저하게 불균일할 때 전기력선 밀도가 상기값 이상이 되면 대전체 표면의 공기가 이온화되어 일어나는 방전 현상을 뜻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공기 중에 전이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전이가 집중되는 곳에서 국부적으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면서 방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코로나 방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 개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점을 파악해 보자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두 개의 부스 사이에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도트가 이렇게 이제 찍히면서 빨간색 점이 찍히면서 코로나 발생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영상 진단 장비를 통해서 촬영했었던 장면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 빨간색 점이 나타나는 곳에서 현재 코로나 방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차단기 부싱 부츠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츠들을 자세히 보면 검은색으로 탄화 흔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그 방전으로 인하여 그 높은 고열과 고열의 그 방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 고열에 의해서 이 부츠의 탄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점은 V12 1, 2차 접속부 측에서 국부적인 코로나 방전 현상이 발생을 하였고요. V12 C상의 1, 2차 접속부 즉 접촉자 튤립 컨택터라고 얘기하는데 접촉자와 크레드 셜터 안쪽 상하부 몰드 부싱과 부싱 부츠 등에서 코로나 방전으로 인한 탄화 흔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사자들은 그 현장에서 이제 원인 분석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V12 1, 2차 접속부 측에서 국부적인 코로나 방전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V12 접촉자와 그 크레들의 주 접점 부인 메일 암 간의 접촉 불량으로 판명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V12 접촉자라 함은 그림의 왼쪽 안에 그 빨간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튤립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이제 감싸줄 수 있는 이런 접촉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주 접점부 메일 암이라 하면 이 접촉자가 이 부스 주 접점부 그러니까 암처럼 생긴 팔처럼 생긴 거에 접촉자가 이렇게 이제 딱 정교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져 가지고 접촉이 돼야 되는데 이 접촉이 불량하여서 이 접촉부 간에 약간의 공극이라든가 이격이 생겨서 그 이격 사이에 전이가 집중되면서 코로나 방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조치사항으로는 V12 접촉자와 크레들의 주 접점부인 메일암 간의 접촉 불량으로 인한 코로나 방전 현상이 일어난 것이므로 우선 V12 C상 1, 2차 접촉자를 해체하였고요. 그리고 해체하여 접점부 및 접촉자를 수리한 후에 다시 V12에 재조립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넬레 차단기 크레들의 상하부 몰드 부싱을 모두 교체를 하였고, 그리고 또한 주 접점 부인 메일 암까지 수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위에 나타나 있는 두 그림이, 두 사진이 그 수리하는 장면과 수리된 접촉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세 번째 조치사항으로는 V12 접촉바와 그 메일 암 및 부스바의 재조립 후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차단기 점검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 V12의 동작 특성을 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V12 차단기의 진공도가 이상이 없는지를 측정을 하고, 세 번째로는 그 V12의 A상, 그러니까 그 1, 2차 간에 크로스 했었을 때 그 1, 2차 간에 접촉 조항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차단기가 이상이 없는지 이상 유무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V12 동작 분석, 그리고 진공도 및 주회로 저항 측정 등 정밀 점검을 실시를 하여서 결국은 이 차단기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테스트 레버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차단기가 이상이 없음을 모두 확인을 하여서 다시 차단기를 그 판넬 안으로 집어넣어서 차단기를 이제 그러니까 차단기를 다시 인입시켜가지고 차단기 투입 개방을 실시를 하여서 우선 시범적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음에 이제 전기를 다시 투입을 해가지고 이상 없이 송전, 변전 가능한을 이상 없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선 사항은 부하 개폐기, ABS라고 하죠. ABS 주 접점에서 열화가 발생을 해서 열화 발생을 개선했었던 사항입니다. 문제점을 보시면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사진은 열화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그 설비를 측정했었던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실화상, 어떤 부위를 이렇게 측정을 했는지에 대한 실제 그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적외선 열화상 진단 장비로 ABS를 측정을 했었을 때 가운데 비상 쪽에서 사진을 보셔도 알겠지만 가운데 비상 쪽에서 하얗게, 다른 부위보다 더 하얗게 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측정 결과 데이터 역시도 BX1 A상에선 27도, BX2에서는 33.6도, BX3에서는 25.8도로 약 7.8도 정도 비상에서 더 큰 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BS 1차 측 주접점 접속부 측에서 발열 현상이 발생을 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전기실 HVA 판넬 ABS의 적외선 열화성 측정 결과 상간 온도차가 7.8도씨 정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확인 결과 열화의 원인은 주접점 접촉부 부위에서의 접촉 불량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접촉 불량이라 하면 ABS 그 칼날이 ABS 그 접촉 그 부 안으로 제대로 꽂혀가지고 이상 없이 접촉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접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접촉부를 저희는 수리를 해가지고 이상 없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따라서 ABS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두 번째 문제가 이제 발견이 또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ABS가 개방 상태에서 그 주기동부 배열 상태가 불량했었다는 것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ABS의 그 주기동부 배열이 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많이, 그러니까 고르지 못하게 A상 주기동부 위치가 이 정도라면 B상 주기동부 위치가 약간 더 들려가지고 배열 상태가 불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문제점 파악에 나섰었고요.
그 원인으로는 ABS 주기동부 구동축의 절연 커버가 용용 파손되어서 그 파손됐었던 그 조각을 발견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ABS 주기동부 구동축의 절연 커버가 ABS 열화로 인하여 용용되어 파손되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열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한 열로 인하여 그 주기동부 구동축 절연 커버, 플라스틱으로 된 절연 커버가 있었는데 그 절연 커버가 용융이 되어서 녹아서 파손이 되면서 그 파손됐었던 조각이 일부가 구동축에 남아서 ABS 비상의 개방을 방해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보시면 결론적으로 이제 일정하지 못한 개방 상태에서의 주기동부 배열 상태 역시 용융되어 남은 절연 커버 일부가 구동축에 남아서 ABS 비상의 개방을 방해함으로써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로는 저희가 이제 ABS 주접점 및 주기동부를 수리를 해서 ABS의 건전성을 확보를 했고요. ABS 투입 및 개방을 몇 차례 더 실시해서 구동 상태를 점검해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을 하고 송전솔로 제감 및 부하 운전 실시 후에 적외선 열환상으로 재측정한 결과 온도차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개선 사례는 87T 동작 시 차단기 연동 실패 개선 사례입니다. 여기서 87T라고 하면 변압기용 비율차동 개전 요소를 말하는 거죠. 87T 개전 요소 동작 시에 1, 2차 차단기 연동 실패했었던 문제가 발생했었던 현장입니다. 특급용 변압기에는 내부 고장 발생 시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를 꼭 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그 관련 규정으로는 밑에 나와 있는 KEC 351.4절에 나타나 있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에는 154 50MVA짜리 MTR이 설치되어 있는 현장인데 보호용 개전 요소 87T가 동작을 했었을 때 1, 2차 차단기가 부동작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변압기 내부 고장 시 사고를 세관으로 억제하고 사고 확산을 방지할 수 없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이제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이제 시퀀스 도면 같은 경우를 살펴를 보니 876 출력접점 X2 단자 13번, 15번 회로가 866에 개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부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이 도면 자체에 지금 갖고 있는 도면에 그 866에 결선되어 있는 866라 하면 이제 락아웃 스위치죠. 그러니까 차단기 쪽으로 최종적으로 트림 요소를 내보내주는 락아웃 스위치 쪽에 연결이 되어 있었던 계전기 출력 접점이 X2 13번, 15번으로 도면에 나타나 있었고요. 또한 그 제어회로 태그 넘버 P4-106번 이 876 제어 회로가 A2 알람 단자에 결선되어 있었던 것으로 도면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단자대에 어떻게 결선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TB3 33번 단자가 알람용 제어 회로 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아웃풋 T1 X3 단자 14번, 15번 출력 접점이 86U에 결선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X2 단자 13번, 15번이 86U 쪽에 결선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현장 조사 결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 올바르게 이제 돌려 잡으려면 우선 이제 그 도면부터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도면 역시도 이제 87U 출력 접점 단자를 X3 14번, 15번으로 이제 수정을 해서 락아웃 릴레이가 동작하도록 변경을 했고요. 또한 이제 876 제어 회로 역시 P4-106번 그 역시도 트립 1 단자로 결선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시면 A2 알람 단자에 결선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876 제어 회로가 그러니까 트립 차단기를 개방시켜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 그 출력 접점 단자가 그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제어 회로가 출력 접점을 그 개방하라는 신호를 내보내준 단자가 아닌
알려주라는, 그러니까 그냥 경고를 해주라는 경보용 단자에 이제 결선되어 있었던 상태였었던 겁니다. 그거를 다시 트립 단자로, 개방 신호를 내보내준 단자로 결선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이제 결선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육절점 및 제어회로 시퀀스 확인 후에 실제로 이제 그 계정기 뒤나 아니면 이제 저쪽 단자대 쪽에서 이제 결선을 수정을 해서 876 결론적으로는 87U 동작 시에 86U 동작 및 변압기 1, 2차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개선 사례는 피레기 방전 개수기 조립 상태에 대한 개선 사례였습니다. 피레기 방전 개수기는 피레기가 방전을 할 때 그 방전의 횟수를 이렇게 이제 카운트해주는 장비입니다. 그 피레기 방전 개수기는 보통 금속 지지물 왼쪽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속 지지물 옆에 이제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피레기 방전 개수기가 왼쪽에 있는 물건인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그 금속 구조물 사이에 파란색 절연물이 이렇게 이제 삽입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연물 삽입의 목적은 방전 개수기와 금속 구조물 간에 정기적으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절연물을 삽입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썼던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절연물이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지 않은 현장이었습니다. 많은 현장들이 그렇게 이제 절연물이 삽입이 안 되어 있는 현장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금속 구조물과 정기적으로 분리가, 그 피레기 방전 개수기가 금속 구조물과 정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누설 전류의 정확한 계측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건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금속 구조물과 방전 개수기가 정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빨간색 그 실선처럼 누설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레기에서 방전 개수기를 거쳐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이제 피레기 방전 개수기에 설치되어 있는 접지선을 통해서 모든 누설 전류가 접지선을 통해서 이제 흘러서 나가야 하는데 전기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금속 구조물 쪽으로도 누설 전류가 분류가 되게 되겠죠. 피레기 누설 전류계로 방전 개수기 밑에 있는 접지선 쪽에 코크메탈을 걸어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속 구조물을 통해서 분류돼서 나가는 그 누설 전류가 측정할 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설 전류의 정확한 계측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상전압의 대지 방전 시에 GIS 내 절연이 약한 부위가 이상전압에 의해서 열화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피레기 방전 개수기와 금속 구조물 간에는 절연물이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검사를 나가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섯 번째 개선 사례는 이제 GIS, ES 기계적 인터록 동작 불량 개선 사례입니다. 여기서 GIS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Gas Insulated Switch Gear를 말하고, ES는 이제 어싱 스위치, 그 접지 개폐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GIS 내에 설치된 그 ES에 기계적 인터록 장치가 이제 동작을 하지 않았었던 문제가 있었던 현장이었고요. 그 이유는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장시간 ES 도어 오픈으로 인해서 인터록 장치 내에 전자석의 지속적인 동작으로 인터록 핀이 열팽창하여 불량이 발생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도 인터록을 저희가 확인을 하지만 기계적으로도 인터록이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검사 업무를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인터록이 만약에 동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못해 이제 DS와 CB가 투입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이제 전기가 공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ES 스위치가, 그러니까 접지 개폐기가 절대로 투입이 되면 안 되는데, 인터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ES 스위치가 투입이 된다면, 그럼 바로 이제 강제 지락이 되면서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고, 옆에 있는 계통들에도 큰 파급 효과를 이렇게 이제 미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제 인터록이 매우 중요한데요. 전기적 인터록도 중요하지만 기기적 인터록도 철저하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기기적 ES, 그러니까 DS 투입 시에 기기적으로 이제 ES의 기계적 인터록 장치가 동작을 해가지고 수동으로 저희가 이제 그 수동 조작봉을 ES 그 장치에 투입을 해가지고 온오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작봉을 들어가지 못하게끔 인터록 핀이 튀어나와서 인터록이 걸리게 돼야 되는데 그 인터록 핀이 튀어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장시간 ES 도어 오픈으로 인한 전자석의 지속동 동작으로 인터록 핀이 열팽창하여 불량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이제 전자석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석이 발생을 하면서 인터록 핀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를 걸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전자석이 동작을 해서 인터록 핀을 전자석의 그 자석의 힘으로 이제 인터록 핀을 당겨서 인터록을 해제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전자석이 만약에 동작을 안 한다면 그 인터록 핀 그 사이에 있는 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그 스프링의 힘으로 이 전자석 인터록 핀이 그러니까 전자석의 힘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스프링의 힘으로 인터록 핀이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ES 도어를 장기간 오픈을 해놓다 보면 인터록이 동작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전자석이 계속 동작을 하면서 인터록 핀을 잡고 있게 되겠죠. 인터록 핀을 계속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록 핀이 전자석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핀이 조금씩 팽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록 핀이 팽창을 하게 되다 결국은 그 인터록 핀이 나와야 되는 그 인출 구멍보다도 이제 인터록 핀이 팽창하게 되어서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록 핀이 껴서 동작을 하지 않았었던 사례입니다. 요거에 대한 개선은 뭐 별건 없었고 이제 인터록 핀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깎아내서 연마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인터록 핀이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끔 개선은 했는데요. 그 개선 사항보다는 이제 그 원인 장시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ES나 DS 도어 같은 걸 좀 오픈해 놓고서 그 안에 배선 작업이라든가 그 안에 다른 작업 같은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처럼 기계적 인터록 동작 장치가 불량이 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 관계자들과 모두 공유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널리 퍼져서 그런 일을 이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했었던 사업용 전기 설비 중에 변전설비에서 발생했었던 주요 검사 개선 사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저희가 경험했던 검사 현장에서도 주된 문제점들을 이제 이렇게 검토하고 또 개선해서 추후 검사 현장이 이제 반복되지 않도록 공유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제 사전 안내대로 또 공유되어서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기여하고 전기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전기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이렇게 이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